라디오 콘서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 지금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찬용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우리 이제 미주에 살고 있는 LA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네. 예. 네, 뭔가 큰 행사가 있을 때 무대에서 주로 뵙다가 또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반갑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도 하시고요. 예, 예. 그러면서 우리 이제 실생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 이야기 예, 뭐 이런 예. 것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죠. 예. 요즘에는 이런 선거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예. 하시더라고요. 유권자의 권리자 의무니까요. 네. 뭐 좀 어떤 사안들이 있는가, 네. 그러니까 알 거는 좀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어느 쪽을 편든다기보다는.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일이 코앞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2주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이미 투표를 하신 분들도 꽤 많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시겠죠. 한 170만 명 정도가 이미 메일로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서. 170만 명이면은요. 지난번 2016년 투표와 따졌을 때도 그때보다 더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예.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해서 메일로 투표하신 분들의 결과가 뭐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데 민주당이 확실히 유력하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 전국 통계는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는 뭐 선거인단도 많고 하지만 뭐, 네. 뭐 인구나 표나 어찌됐든 여기 그냥 블루 스테이트거든요. 네. 그다음에 텍사스는 이제 점점 약간 이제 어쨌든 레드가 항상 이겼어요. 그 리퍼블리칸이. 네, 근데 공화당. 이제 이게 네.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도 민주당이 많아지셔 갖고 살짝 핑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4년, 8년 후에는 블루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는 항상 여태까지는 대부분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한 7, 8개 이 네, 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잖아요. 오. 여기에서 누가 이기냐가 중요하지. 사실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뭐 당연히 바이든이 이기고 텍사스에서는 아직은 트럼프가 이기고 이런 상태거든요. 아. 예. 네, 네.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네,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것이 정치 성향이 이제 뚜렷하지 않은 주, 그래서 여기에서 대선 향방이 좌우된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를 예. 하잖아요. 그렇죠. 16년도에도 그랬죠. 예. 그랬죠. 2016년도에는 무조건 네. 원래는 힐러리 클린턴이 네, 이긴다고 되는 생각했는데. 걸로 했는데 이 스윙 스테이트 주 때문에 예. 그렇죠. 갑자기 이게 이제 예, 생각지 않게 뭐 어떻게 보면 좀 백인들 특히나 공화당 성향의 네.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표를 했죠. 그 스윙 스테이트라는 곳에서. 네네. 그래서 이긴다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때는 뭐 3% 4% 뭐 7% 네, 네, 8% 네. 이긴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힐러리 클린턴이. 근데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졌죠. 예상치도 못 정말 깜짝 많은 놀랐습니다. 분들이 깜짝 놀랐죠, 정말. 네. 네. 아니 그렇게 보면은요, 이 내셔널 폴은 좀 무의미한 거 아닌가? 그렇죠. 예, 내셔널 폴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봐도 네. 결국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누가 이기느냐 결국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얘가 캘리포니아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뭐 10만 명이 공화당 편을 들다가 네. 이번에 20만 명 됐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민주당 그냥 블루 스테이트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이제 그 네네. 일렉트로 칼리지라고 하는데 네. 이 보트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을 한 나라로 이제 예. 보고 있지만은 사실은 주라고 하는 나라들이 연합돼 있는 연합체 개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각 주의 결정을 반영을 하는 식이잖아요. 투표 그렇죠. 인단으로.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표하고는 다르게 예. 결과가 어떻게 될지 참 알 수 그렇죠. 없는 이게 거죠. 이제 제가 볼 때는 제일 문제는 위너 테이크스 올이라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0.3% 차이라도 이기면 다 갖는 거거든요. 네, 그 네. 주의 그렇죠, 그 일렉트럴 그렇죠. 보트를. 그렇죠. 네. 실제로 한 스테이트는 0.3%로 힐러리 클린턴이 졌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 사실 반반 나눠 갖는 게 맞는데 예 그냥 트럼프가 다 가져가 보니까 이제 그냥 승패가 갈리죠. 네, 네. 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스윙 스테이트는 어디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이게 네. 뭐 기준에 따라 조금씩 많이 바뀌시는데 네. 보통 제가 보기엔 한 7개 정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플로리다, 아이오와,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위스콘신. 요게 이제 일렉트로 그 보트이 전국적으로 538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270개가 이제 과반수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시는 분이 어. 먼저. 근데 그 중에 114개가 이 7개 주 안에 있죠. 예, 그래요? 꽤 큰 표죠. 이게 네, 왔다 네, 갔다 네. 하니까 이제 예.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주가 플로리다 있었고요. 예. 그리고 아이오와, 예.
그리고 미시건,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그리고 예. 위스콘신 예,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투표가 어떻게 되는지. 예. 그래서 16년 하고요. 이번에 여론조사 흐름하고 비교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6년에 여론조사와 투표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그렇죠. 봐야겠네요. 뭐 네. 이거를 이제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 일단은 바이든이 현재 이렇게 차이를 오히려 넓히면서 트럼프를 이기고 있는 줄을 먼저 볼게요. 이 네. 중에서 네. 이게 지금 미시간이 대표적이거든요. 네. 약간 그러니까 10월 10일에는 6.7% 차이로 바이든이 이기고 있다가 이제 지금은 오히려 더 늘어나서 7.2%. 네. 10월 20일자 기준으로 네. 이렇게 7.2%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미시간이 16년도에는 사실은 힐러리 클린턴이 11% 차이로 더 크게 이기고 있었어요. 네네. 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7%로 이기고 있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볼 수가 낙관적으로 없는 보기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아, 그런 게 그렇네요. 이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미시건에서는 힐러리 클린턴도 10월 10날에는 7.7%, 그다음에 10월 20에는 이제 11.6% 이렇게 이기고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더 여기는 무조건 이긴다 이 생각했던 거죠. 네. 근데 결과는 0.3% 차이로 졌죠. 이게 이제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는 힐러리 때보다 상황이 안 좋죠. 미시간은 오히려 11% 차이를 못 내고 그래요. 7%밖에 못 내고 있으니까. 네. 예. 정말 이렇게 결과 뚜껑을 열어 그렇죠. 그러니까 보기 전까지는 예상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저는 되네요.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네. 볼 때는 또 뭐 위스콘신도 지금 바이든 후보가 네. 10월 10날 기준으로는 6.1% 차이로 이기는데 네. 20날 돼서 열흘 후에는 6.3%로 그러니까 차이를 더 벌리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위스콘신은 16년도에 보시면 그때도 비슷하게 6.8%에서 7%로 점점 힐러리 클린턴 리드를 더 크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결론은 0.7% 차이로 트럼프한테 지죠. 어머. 거기도 예. 마찬가지로. 예. 그러니까 지금 위스콘신은 6.3%인데 그 같은 날 기준으로 그 바이든이 네. 근데 클린턴은 이미 그보다 더 큰 차이를 내고 더 강한 우세를 나타내고 있었는데도 졌죠. 네. 그 예. 마지막에 이렇게 좁혀지면서 판이 예. 뒤집어졌던 뭐 결정적인 이유랄까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게 어떤 이벤트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임스 컴이라고 FBI에서 장을 하셨던 분이 네. 갑자기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사건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재조사한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거는 요 마지막 막판이 아니라 네. 그냥 10월달 거의 한 초중반이었거든요. 네네. 후반이 아니라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그런 거보다는 그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럼프 후보의 좀 잠재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네네. 이분에 대한 평가는 이거 캐릭터나 그런 지적 수준이나 이건 뭐 별도로 하더라도 네네. 이분의 지지자들이 가지는 그 결집력의 그 포텐셜이 사실은 좀 7% 8% 안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저력이 그래요?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이제 2016년에도 무조건 이제 힐러리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다가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확실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가 지금 차이를 넓히는 곳을 보고 있는데 좁혀지는 데도 있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금 플로리다가 그렇거든요. 예. 10월 7일자 기준으로 보면 4% 차이로 바이든이 이기고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20일 기준으로 보면 뭐 1.6% 그러니까 굉장히 바짝 들어왔죠. 트럼프가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그렇죠. 얘기죠. 근데 플로리다는 이 아까 일렉트럴 보트이 29개 꽤 크거든요. 네. 꽤 큰 스테이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16년도를 보시면 플로리다에서 그 2.4%로 이기다가 4%로 이기면서 클린턴이 오히려 막 더 차이를 넓히고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직전까지 가면 4%의 차이를 내면서 유리하다고 봤던 곳인데 실제로는 1.2% 차이로 트럼프가 이기죠. 와, 왜 근데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서 방금 봤던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내고 있는 차이는 1.6밖에 안 되잖아요. 4에 비하면 클린턴이 훨씬 잘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조심스럽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지지한다는 걸 바깥으로 표현을 샤이 트럼프 그런 말이 있었죠. 안 하다가 숨어 있다가 갑자기 결정적으로 투표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 이제 지금 뭐 likely voter란 개념으로 이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좀 선거할 때는 뭐 저도 이제 출마 한번 해봤으니까 저는 막 이렇게 하면 후보로 있으면서 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high propensity voter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표를
오늘 20년 기준으로 하면 대선을 16년, 12년, 8년 이렇게 3번 돌아가면서 보시잖아요. 네네. 그때 예를 들어서 저는 LA 카운티 슈퍼바이저였으니까 네. 그 당시에 누가 투표했는지 선거 임명부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등록하신 분들 명단이 다 있고 그때 네. 실제 투표하신 분 했냐는지 다 체크가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누굴 찍었는지만 모르지.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다 대고 이제 메일을 한다. 라는 게 이제 보통의 선거 전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개듯이 네. 이불 개는 사람은 무조건 매일 개는데 안 개는 사람은 무조건 안 갠다. 그렇죠. 이런 이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도 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근데 실제로 겪어보면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시던 분이 계속하는. 그러니까 이분들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면 좋은데. 네. 그죠. 근데 지금 이 개념은 뭐 같은 개념으로 하지 않고 그냥 likely voter라고 하는데 네. 이 샘플링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하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이 스테이시 지금 뭐 플로리다 하면 여기도 캘리포니아만큼 큰 데인데 네. 샘플 숫자를 보면 한 900명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큰 돈이 들죠. 사실 뭐 전국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는 이 샘플이 정말 명확하게 나타내는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일정 시간대에 전화를 하고 그러면 그걸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체를 나타내는가. 그죠? 뭐 어떤 분은 출근해서 바쁘고 어떤 분은 전화하면 안 받고 뭐 어떤 네네. 분은 뭐 이게 성향이 네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 차이가 어떻게 보면 그냥 16년을 놓고 보면 네. 이 뭐랄까 오차범위라는 게 통계적으로야 뭐 99.5%, 99.9%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16년도에 봤던 그 오차범위는 거의 뭐 7%, 8% 이상이었다라는 네. 거죠, 사실은. 그렇군요. 예. 아니 그렇지만 2016년도에는 없었던 이제 네. 코로나 때문에 예, 예. 지금 그렇죠. 메일로 투표를 하는 확률이 이제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벌써 바이든을 찍은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예, 예. 선거 당일에 예. 정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나서도 바이든을 이기지 못한다. 예, 이런 예.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170만 명 투표했을 때 네. 그게 뭐 캘리포니아는 이미 다 끝났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요. 캘리포니아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 네. 면에서 이게 네. 약간 아이러니인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보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정말 몇 명이 나왔고 네. 그 중에 거기서 정말 데모크래트이 얼마나 많았고 이렇게 좀 좀 구체적인 분석이 있어야지 네. 전국적인 분석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분석은 저도 아직 못 봤어요.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네. 예. 그래서 아직은 예. 조금 확신할 수 없다, 알 수가 예,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예, 예. 네. 그럼 주변에서 보면은요, 요즘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말을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예. 그대로 그냥 다 얘기하고 예, 예. 트위터에도 다 올리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화제성은 있지만은 네. 대통령으로서 저렇게 해도 되느냐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공화당을 선호한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찍느냐, 당을 보고 찍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예, 하긴 해요. 예. 뭐 각자 다 뭐 정말 100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말을 하는 방식이나 어떤 서브젝트나 이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죠. 트럼프 후보는 사실은. 네,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 중에 conspiracy theory라고 뭐 이 뭐 미국 몇 공모이론이라고 명의 얘기하죠. 민주당의 이상한 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막 끌고 가는 거다. 네. 코로나도 가짜고 네, 네. 모두 가짜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피자 네. 게이트라고 해서 뭐 어린이 성추행하는 조직이 있는데 모든 민주당의 리더들이 거기 관련돼 있다. 뭐 네, 이런 네. 걸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근데 트럼프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근거 제시 없이 막 던지거든요. 토론할 때. 근데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을 결집시키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적으로 또는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네. 굉장히 머리가 좋은 플레이를 하고는 있어요. 아, 그런 근데,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만큼 루즈하는 것도 사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하면서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뭐 그 옛날에 한국식 표현하면 혹세무민하는 거거든요. 이게 네, 지금 네, 뭐 네. 이렇게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볼 때는 하나 좀 좋은 그 팩터가 되고 있는 거는 연방 대법원 판사 임명.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분이. 네. 이분이 지금 연방 판사로 대법원 판사로 지명됐다라는 것. 네. 이게 또 크리스찬 표를 결집시킨다.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동성애 결혼을 네. 허락하고 있고 현재 연방 대법원 판례가 점점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낙태에 대해서도 점점 규제가 풀려서 자유로워지게 만들고 있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크리스찬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안 좋게 보시는 거죠. 특히나 이제 보수적이실수록 또 나이가 많으실수록 네. 네. 그 독실한 크리스찬일수록 또는 보면 예. 이제 선거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표를 얻어내기 예. 위한 두 당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이제 땡기는 힘, 풀하는 하고 이렇게 밀어내는 푸시하는 힘 같은 게 있는데 예. 트럼프는 보면은
이렇게 몰아가는 푸시하는 그런 전략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면도 있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떨 때는 네. 약간 비겁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똑바로 안 할 때 많거든요. 아. 내가 한쪽을 선택하면 다른 쪽에서 욕을 먹으니까. 네. 네네. 근데 트럼프는 지극히 편가르기를 하는 거죠. 자극을 한쪽을 확실하게 잘하잖아요. 네. 붙어가지고 그쪽을 모아서 네. 예, 네. 그런 식으로 하는 데는 굉장히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예. 2016년 선거를 이제 회상을 해보면은 네. 그때 뭐 비호감의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누가 더 싫으냐? 네네. 맞습니다. 좀 네, 덜 네. 싫은 사람을 예. 뽑겠다. 네네. 그래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막 양쪽에 터질 때 누가 더 싫으냐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럴 때 트럼프가 잘 써먹었던 게 자극을 많이 했잖아요. 예, 인종 예. 문제, 네, 그런 네, 갈등의 요소를 자극을 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자기 편을 들 수 있게 그렇죠. 예. 적의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네네. 그런 예. 작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비슷한 작전을 좀 그렇죠. 쓰고 있는 뭐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그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후보를 정할 때 양당에서 네. 그때는 좀 더 양쪽 극으로 가요. 굉장히 공화당은 보수 쪽으로 가고 민주당은 더 리버럴 쪽으로 가고. 네. 그 버니 샌더스 같은 분이 민주당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게 리버럴들의 그룹인데 네. 거기서 리버럴을 더 세게 얘기할수록 더 결집이 되는 건데. 근데 막상 이제 후보가 정해져서 내셔널로 이렇게 이제 일렉션을 실제로 할 때에는 점점 중간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표가 많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더 극으로 가죠. 이 내셔널 일렉션에서 그게 굉장히 네. 예, 좀 색다르고 예, 어떻게 보면 야, 이거 못 보던 거죠. 이런 식은 지금. 네네. 예. 뭐 요즘에 보면은 계속 이제 뉴스에 오늘 뭐 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중국을 계속 예. 이제 비난을 하다가 중국에는 세금을 막 예. 어마어마하게 19만 예, 그렇죠. 달러를 내고 예. 이게 미국에는 1,500불 내고 예. 네. 지금 세계화라는 원래는 무역 정책의 기조가 세계화였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 세계화는 무역이 자유가 되면 주력 산업은 육성이 되지만 그 선택되지 못한 산업은 사양화되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이제 자동차. 그죠? 미국이 GM, 뭐 포드 이런 1,000만 대 이상을 항상 만들고 팔던 전 세계를 주름 잡던 곳인데 네. 자체 R&D나 이런 게 잘 안 돼서도 있겠지만 결국은 수입이 더 싸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뭐 디트로이트에 계신 분들은 잡을 잃고 네. 이런 그렇죠. 상황이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선택받지 못한 산업에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 이게 이제 스윙 스테이트에 좀 그것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게 이제 중국 때리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예, 나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킬 거다. 네네.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메시지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연방 상하원의 선거 전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요게 이제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공화당의 외교 하원의원장 굉장히 친한파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할 때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던 그 에드로이스라고 계십니다. 네. 그 연방 하원의원이었는데 네, 네. 다선 의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하원이든 상원이든 한 번 들어가서 인컴번트가 되면 네. 그분이 계속 재선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은 나는 이번엔 출마 안 한다 그랬어요. 나이가 되게 많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러지 않으셨는데. 네. 오. 이제 그런 분이 근데 그 당시에 공화당 출신이 한 2, 30명 됐어요. 네. 내가 인컴번트인데 스스로 출마를 안 하겠다고 선언해 버려요. 이게 뭐냐? 이 아까 지금 텍사스가 핑크가 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레드가 아니라 네. 그런 네. 상황입니다. 자꾸 뭐 이민자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특히 남부 스테이트는 라티노 분들이 많이 점점 인구가 네.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옷을 카운트해 보면 점점점 데모크래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원이 제일 먼저 시작됐는데 레드에서 블루로 넘어간 게 인컴번트가 있는데도 네. 그렇게 해서 뒤집힌 그 지역구가 한 10대 개 됩니다. 그러니까 16년도에. 근데 한 번 있는 현상이 아니라 트렌드인 거죠. 예. 그러니까 텍사스가 레드에서 점점 핑크가 돼서 블루를 향해 가듯이. 네네네. 이런 식인 거죠. 점점점 민주당 그렇죠. 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이게 아무래도 유권자의 데모그래픽이 바뀌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면에서는 지금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머저리티인데 이거를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아, 예, 그래요? 예, 그렇죠. 상원은 네. 지금 53대 47 리퍼블리칸이 더 많습니다. 아직은. 네. 이제 11월 3일 날 예측을 보면 여론조사의 그 상하원 예측은 굉장히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대선하고 다르게. 네네. 예, 그래서 예측을 보면 51대 49, 52대 48 이 정도로 민주당이 이긴다. 그 얘기는 공화당 자리가 민주당으로 뒤집힌다. 네네. 이거 이제 아까 말한 그 흐름이 이제 상원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나오는 곳이 지금 한 8개가 경합이라고 하는데 8개 경합이면 뭐 이게 인컴번트가 있는데도 간당간당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6곳이 공화당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또는 공화당 자리 2개는 거의 이건 민주당 거로 지금 뒤집혔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론조사가.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아까 그 에이미 베럿 이분 임명하는 걸로 봤을 때 네. 그 연방 대법원 그 판사 임명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상원이 인준하거든요. 네네. 네. 네, 상원이 여태까지는 공화당 상원이었잖아요. 네. 16년도에도 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 오바마가 임명하고 싶어 했어요. 지명했죠. 네. 근데 공화당 상원이었기 때문에 인준 안 했죠. 예, 이런 식으로 인준을 못 받은 경우가 한 11번 되거든요. 이 역사상.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 상원 둘 다 공화당이니까 네. 지금 빨리 해쳐려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 11월 3일 지나고 나면 네네. 민주당 상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지명하든지 민주당이 막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수적이신 분을 크리스찬이라고 막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을 네. 연방 대법원으로 임명할 마지막 기회인 거죠.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빠르게. 예. 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을 하더라도 네. 내년부터는 이 힘들죠. 그러니까 민주당 상원이 인준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적인 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타협의 선으로 마더레이트한 분으로 중도 성향의 판사님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5대 4로 보거든요. 보수 대 네. 리버럴을 그 네. 9명 판사 중에. 네. 근데 이 에이미 베럿이 들어가면 6대 3이 되죠. 근데 두 분이 지금 80대예요. 기존에 계신 분 중에. 네. 이분이 이 4년 내에 다시 은퇴하신다. 돌아가시거나. 네. 그럼 두 자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 자리는 보수를 채울 수가 없다.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제 예상대로 상원을 머저리를 가진다면. 그럼 이제 4대 5로 기우는 그러면 6대 3이 아니라 네네. 4대 2대 3 뭐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아. 중간에 중도층이 생기죠. 이 판사님 중에. 아. 예, 민주당이 자기 마음대로 뽑을 수는 없고 네. 결국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지명을 한다면 리버럴 한 분을 하진 않겠죠. 그렇군요. 네. 예. 어찌됐든 연방 상하원의 선거는 그러니까는 민주당 쪽으로 확실히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네. 게 대세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달 안에 무조건 에이미 베럿을 인준해야 돼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예, 그게 계획입니다. 네, 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선거 11월 3일 선거를 앞두고 나서 이제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우리 광고에 나와요. 뭐 프로포지션 21에 뭘 뭐 어떻게 하세요? 막 이런 광고 저희가 그렇죠. 하고 있고요. 네네. 우버 이런 거 타려고 딱 열면은 뭐 프로포지션 22에 뭐 투표하세요. 뭐 이렇게 나오고요. 네, 많이 보는.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프로포지션 뭐 16. 네. 네도 뭐 이렇게 하세요. 막 이런 거 나와요. 그렇죠.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뭔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 이제 프로포지션 21에 대해서 나올 때요. 네. 뭐 우리가 렌트비를 낼 때, 뭐 집을 살 때 부동산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 그걸 투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렇죠. 예. 잘 모르겠어요. 프로포지션 21이 이제 그런 비슷한 건데 네. 세금 재산세를 올려서 네. 그거를 이제 뭐 학교나 이런 데 공공 사업에 쓰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다 작은 것까지보다는 한 300만 불 이상 하는 특히 뭐 커머셜 중심으로 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뭐 우리 옛날에 메저 HHH라고 있어요. 그 홈레스 하우징을 만들어서 네. 그게 1.2 빌리언을 레이즈하면 한 만채 져서 홈레스들 들어가게 해주겠다. 네. 이 식이었거든요. 네. 딱 들으면 되게 좋은데 네. 네. 이게 그러면 1.2 빌리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 빌리언 인베스트먼을 받는 투자 설명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정도만 가지고 자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이게 이제 프라포지션이니까 그 정도만 듣고도 그냥 예스 노를 하는 거지. 네. 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한 채당 얼마씩이고 어디다가 지을 거고 구체적으로 계속 꼬치꼬치 물어보시거든요. 네. 보통 투자자들 자기 돈 꺼내시기 전에는. 네,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프라포지션은 항상 그러면서 되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언프로페셔널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빌리언 단위로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네. 쉽게.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사실은 없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리면은 세금이 얼마가 거칠 거고 토탈 네. 몇 년 동안 얼마고 그게 근거는 이렇고 계산해.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말 학교를 공공 퍼블릭 스쿨에 어떤 도움을 준다면 어느 학교 이 정도는 아니래도 최소한 이 지역에 10개 정도는 그죠? 그 돈 갖고 네, 이렇게 네. 만들 수 있다. 네. 이런 구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네. 이게 뭐 디테일까지 컴플리트한 픽처는 아니더라도 네. 리즈너블하게 스페시픽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죠. 아. 항상 프로포지션이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하자고 해서 사람들은 착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유권자들은 네. 찬성을 하죠. 네. 근데 실제로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안 그래서 나오죠, 항상. 예. 막 그렇게 되면은 예, 예. 뭐 렌트비가
막 무려 몇 %까지 올라가서 우리는 지금 그쵸. 렌트비 내기도 너무 힘든데 네. 그게 막 올라갈 수 있다. 막 그런 얘기 하던데요. 뭐 그거는 아무래도 세금이 올라가면 그게 이제 이 커머셜 리즈도 특히 그런데 이 그러니까 트리플 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세금이랑 뭐랑 이거 어차피 공공으로 빌딩 안에 계신 분들이 같이 나눠내게 돼 있거든요. 테넌트 분들이. 네네. 그게 늘어나지 그 뭐 오너가 부담이 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넌트 분들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 네네. 그죠? 그 테넌트 분들은 또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또 그렇죠. 직원들하고 관계에 영향을 받을 거고 뭐 그렇죠. 이런 네. 식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예스에 투표하세요, 노에 투표하세요, 뭐 네. 이렇게 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좋은 일에 돈 쓰는 건 당연히 찬성하는데 네. 예, 항상 그 제가 메저 HHH가 전형적인 예인데 네. 그게 한 7, 8년 전에 거의 통과된 건데 그 지금 그동안 몇 채 졌을 것 같으세요? 만 채 중에. 몇 초지였나요? 글쎄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60채 졌거든요. 예. 아, 그래요. 굉장히 대부분은 시작도 못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페이퍼워크 한다고. 네. 예, 그러면서 정말 수십가 뭐죠? tens of 뭐 hundreds of million 달러 쓰고 있죠. 그동안 썼죠. 그러니까 네, 이런 네, 네. 식이면은 아. 이거는 이게 뭐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사기에 가까운 네. 이건 투자 사고가 되는 거죠, 사실은. 투자로 치면. 그러니까 예, 1%도 굉장히 안 언프로페셔널하죠. 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말이 이게 그리고 실제로는 돈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네. 다른 펀드를 막 갖다 쓰거든요. 네. 다른 네, 텍스 네. 머니를. 그러고 나서도 최종 목표는 8,000채예요. 이제 10,000채도 안 돼요. 아. 예.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한 채당 한 채라는 개념이 네. 뭐 큰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스한 뭐 1000스퀘어핏 이상의 투베드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350스퀘어핏 그 이하. 그냥 아. 한 사람 딱 들어가면 되는 조그만 방. 네. 이 안에 뭐 호텔처럼 되게 팬시하게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방. 네, 그죠? 네. 근데 한 채에 50만 불 이상, 어떨 때는 70만 불도 들어가요. 이 어. 공사비가. 네,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분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프라포지션을 볼 때 네. 어떤 처음에 얘기하는 좋은 일에 돈 거둬서 씁시다. 네. 이거는 뭐 당연히 좋은 얘기고 저도 찬성을 하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되느냐는 완전 다른 얘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데 네. 그 프라포지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보면 그런 얘기는 절대 안 나오죠.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오죠. 그렇군요. 팬시하게만 말을 네. 하지. 네. 예, 예. 아니 프로포지션 22도 여쭤보고 싶고 16도 예. 여쭤보고 싶은데 네, 네. 시간이 거의 다 그런가요? 됐어요. 네. 아니 저희가 예. 이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끔씩 출연해 주셔서 예, 예. 이렇게 이런 우리가 법률 상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모두 이렇게 뭉쳤으면 좋겠다 하는 예. 것들 네. 예. 저희 방송에서 함께 얘기해 주시면은 예, 예. 저 대표적인 게 네. 아니 뭐 짧게 잠깐 얘기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AB 3088이라고 그래서 네. 그 테넌트, 레지던셜 테넌트 구제법이 있었잖아요. 주법이 네.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 내용도 있지만 또 LA에는 시 올디넌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근데 9월부터는 25%라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네. 이게 테넌트 분들도 그러고 랜드로드도 그러고 사실은 변호사님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세요 이 문제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혼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 서로 모르고서 막 본의 아니게 사고 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한번 같이 정리하면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유튜브 비디오도 만든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런 내용들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네. 정찬용 이렇게 그래서 정찬용 변호사 이렇게 치시면 그렇게 예, 예. 치면은 검색어에 딱 예, 떠서 나오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그런 예. 이렇게 법률 상식들 그쵸. 예, 네, 예. 그런 거 예, 알려주시는 그런 예. 유튜브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네. 예. 그렇게 해서도 저희가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 라디오 콘서트에 네. 출연해 주셔가지고요. 이런 얘기들도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예, 당연히 좋겠습니다. 해야죠. 네. 네, 오늘 정찬영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